자, 이제 친화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화수는 친구수 또는 우애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어로 말하면 friendly numbers 또는 amicable numbers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 수의 약수의 총합이 다른 수와 같은 한 쌍의 수. 그러니까 m하고 n이 친화수가 되려면 a의 m이 n이 되고 a의 n이 m이 되는 그런 쌍을 말합니다. 친화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220과 284가 이 경우의 하나입니다. 요 수에 관한 것은 우리가 보통 예년에 봤던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생년월일과 그 박사가 가지고 있는 시계의 뒷뚜껑에 학장이 준 상의 번호가 284번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보았으면 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 대목이 나오는 장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창세기 32장 야곱이 형과 화해를 요청하면서 양 220마리를 보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36년 페루마가 두 번째 친화수 17,296과 18,416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조금 더 많이 더 큰 수로 900만 3,600 63만 584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943만 7,056 이런 두 숫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숫자는 실제로 이란의 수학자가 16세기에 야즈디가 발견한 수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 약 60개가 발견되게 되는데 가장 재밌는 것은 1867년 이태리아의 16살 소년 파가니니가 두 번째로 작은 친화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1184와 1210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 등장하게 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998년 그 수백 개의 친화수가 발견되었으나 이게 이제 무한히 많은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완전수라는 것은 m이 완전수란 것은 a의 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즉 완전수라는 것을 보면 어떤 정수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 전체의 합과 같은 수, 즉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6과 같은 것은 즉 자기 약수 1,
2, 3의 합이죠. 그 다음에 28은 약수 1, 2, 4, 7, 14와 같은 약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정의를 했고요. 그리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6과 28, 496, 8128 이런 식으로 발견했습니다. 17세기에 다섯 번째 완전수 3350만 336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됐고요. 1998년도에 4월까지 약 37개의 완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완전수라는 것은 약 180만 자릿수에 이르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37개의 완전수를 보면 모두 짝수예요. 그럼 앞으로 발견될 완전수는 모두 짝수일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수에 관한 새로운 어떤 정리가 생기는데 오일러가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메르센 수, 이것이 소수이면 이면이에요. 이것을 곱하면 완전수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비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당시 1985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만일 홀수가 완전수가 존재하면 4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소인수 하나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오일러가 과거에 부분적으로 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칼 퍼포먼스라는 사람이 만일 홀수 완전수가 존재하면 그것은 적어도 7개의 소인수를 갖고 있다. 이게 완전수에 관한 어떤 정리입니다. 근데 완전수가 아직은 이게 좀 미흡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의 수학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BC 570년에서부터 BC 495년까지 활동한 수학자로서 그리스 사모스 섬 태생입니다. 물론 피타고라스 학파의 창시자이겠죠. 그 다음에 이 학파의 상징은 오각별이고요. 세상의 질서와 조화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하모니, 즉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모니는 조화, 그 다음에 진리는 필로소피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혼 불멸을 주장한 최초의 서양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그것이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버마이려 또는 석가가 말하는 천상천하유아독존, 그 다음에 기독교의 삼위일체, 단군신화에 나오는 천지인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전집 같은 거를 보시면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플라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집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남녀 평등을 부르짖었고요, 영혼 불멸을 다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666해서 216년마다
환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자아를 단계적으로 버려서 신적인 거에 통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부정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지구는 화공에 떠드는 공 모양으로 거대한 불덩이 주위를 돌고 있다. 즉 태양이죠. 이 거대한 불덩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설을 뭐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주는 수학적 조화를 이루며 공명하는 거대한 악기다. 그래서 음악과 수로 표현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만물은 수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를 아리스모스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아리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양과 크기를 의미하고요. 또는 두 번째 의미는 조화와 리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수를 다루는 기술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말과 비슷하게 이 말은 로고스라는 말로서도 나오는데 이 말은 말, 이성, 진리, 비례, 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원은 I say 나는 말한다. 나는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테마티코스하고 어쿠스마티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테마티코스는 마테마타를 연구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동물을 사랑해요. 그리고 채식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콩은 먹지 않아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고요. 계율은 이기심을 버리고 정직하라, 소유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테마타라고 하는 것은 실은 배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가면 마테마티카가 되고 영어에 와서 매스매틱스에서 이제 수학의 의미가 이제 포함되게 되죠. 수학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마테마시스는 배우고 가르친다는 뜻이고요. 마테마타는 산술, 기하, 천문, 음악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교양 과목으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초 3학이 있는데 트리비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학문이죠. 그래서 문법, 트리는 이게 3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논리, 그 다음에 수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논리는 뭐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수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는 이제 말을 좀 더 이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라톤의 상급 4과목인데 쿼드리비움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쿼드로인데 요거는 4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기하, 천문, 음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얘기하는 테트락티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테트라는 10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10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학자로서 탈레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BC 624년에 태어나서 546년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물이 만물의 기본이다 하는 것이에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만물의 기본은 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이 기하학의 5정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름은 원을 2등분한다 이런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2등분하는 놈이 지름이 있죠. 지름.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거, 이것이 이제 지름에 해당하죠. 지름. 이거는 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다 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즉 2등분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직선이 교차하여 생기는 막곡지각은 서로 같다. 무슨 도리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하고 이것이 막곡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곡지각이죠. 이것의 막곡지각이 이것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 이거의 막곡지각은 이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원의 한 점과 지름을 이으면 직각삼각형을 얻는다. 어떤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반원을 그려요. 원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항상 직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항상 직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한 변과 양 끝각이 다른 삼각형의 그것과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이제 있습니다. 두 개가. 근데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아요.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쪽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A의 의미는 각 앵글의 약자예요. 앵글. 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는 사이드, 즉 변이죠. 변. 그래서 각과 변의 각, 변, 각. 그러니까 한 각과 두 각이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같은 각도고 요거와 요것이 같은 각도고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각 삼각형이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요 변과 요 변이 길이가 같으면 실은 요 각과 요 각도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등변이라는 것은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면 결국 궁극적으로 요 각과 요 각이 같다. 그게 이제 5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클리드의 원론이라는 책의 5번째 정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뭐 당나귀 다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가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키피디아에 탈레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만물의 기본은 공기다.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기본은 불, 공기, 물, 흙,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비스무리하게 되는 게 옛날에 그 영화로 나온 거 있어요. 제5원성과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요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거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요것도 한번 봐보시면 조금 재미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가 주장하는, 이건 인도의 철학책 서적인데 여기서는 화풍, 수지, 불, 바람, 물, 땅, 흙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얘기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 불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 불멸설을 이제 주장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균형과 조화의 이념이 우주의 최고의 원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물보단 사물 사이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 즉 이 말은 남녀 평등, 모든 생명체의 평등을 얘기하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부정을 했어요. 즉 지구 중심설을 부정한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은 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주는 수학적 조화를 이루며 공명하는 거대 악기로서 화음을 얘기하고 우주의 조화를 음악과 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받는 사람이 나중에 케플러가 됩니다. 자, 이제 피타고라스의 아까 말한 테트락티스라는 것을 보는데 이거는 플라톤이 쓴 그 티마이어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티마이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는데 사원소를 여기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곳을 모나드, 그 다음에 두 개는 다이아드, 세 개는 트라이아드, 그 다음에 요 네 개는 이제 테트라드는 10개입니다. 실은 약간 달라요. 자, 그래서 모나드는 이제 그 불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드는 공기를 상징하고 또한 여성을 또 상징해요. 물은 트라이아드는 물을 상징하고 있고 남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 여성이 있으면 항상 남성이 있죠. 그 다음에 테트라드는 땅을 의미해요. 땅을. 자, 이제 다면체가 이제 있는데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 5개의 다면체가 발견됐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불을 상징하는 것이 정사면체. 정사면체가 이렇게 생겼죠. 면이 4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팔면체, 면이 8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이십면체. 그러니까 정팔면체는 요 아래로 이렇게 하나 더 내리면 정팔면체 돼요. 정이십면체, 정육면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생긴 대박같이 생긴 거죠. 이게 정육면체. 그 다음에 정12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을 상징하는 거는 0차원이죠. 점 하나고 공기를 상징하는 거는 이제 1차원 직선을 의미하고 불을 의미하는 건 이제 평면. 그래서 세 점에 의한 삼각형. 그 다음에 땅은 정육면체인데 이거는 3차원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것은 모나드는 통합, 다이아드는 힘, 그 다음에 트라이아드는 조화, 그 다음에 테트라드는 우주. 그러고 나면 우리가 5개가 있다고 했는데 다면체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심유면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우주의 질서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자, 이게 이제 테트락티스에 나오는 이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상징을 항상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가장 얘기한 유명한 것이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하의 의미는 조화와 진리를 의미해요. 이 사람이 최초의 아카데미를 이제 만든 거죠. 피타고라스의 이제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삼각형이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현이라고 해요. 빗변, 현. 그 다음에 짧은 변을 구라고 돼요. 그리고 긴 변을 고라고 돼요. 긴 변을 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걸 A라고 되고 이걸 B라고 되고 이걸 C라고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실은 뭐 그 당시에 뭐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고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나 중국 구장산술에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피타고라스가 이제 그걸 하나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 방법은 약 370가지 정도 이상 있는데 그것을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것도 증명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정약용의 국어 원류라고 하는 책에도 이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과제물은 일단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감상문을 써주시고 그 감상문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사를 한 5가지 정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